미군에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카고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는 미국의 개입이 국제법을 위반한 주권 침해 행위라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 보조금 사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연방 요원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비판 여론에 직면한 미네소타주 지사는 삼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텍사스주 등 30개 주의 독감 위험도가 최고 위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권고 사항을 축소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공공보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5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고 주민 9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군에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납치당했다며 마약 밀매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이른 아침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색 수영복 차림으로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중무장한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습니다. 마두로 부부는 헬기와 장갑차로 재판이 열리는 법원 청사로 이송됐습니다. 마두로가 출석한 이곳 뉴욕 남부재판법원 앞에는 세기의 재판을 취재하려는 각국 언론들로 취재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정오 무렵 사건을 맡은 뉴욕 연방법원 재판부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첫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마약 밀매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신원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스페인어로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며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했고 나는 결백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영부인 플로레스 역시 무죄를 주장했는데 변호인단은 그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마두로를 체포한 군사작전의 적법성에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두로는 법정을 떠나면서 나는 전쟁 포로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트럼프의 군사작전에 반대하며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The U.S. does not have the interests of the Venezuelan people in mind. All it wants is the oil. 마두로의 축출을 환영하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도 집결했습니다. We are so happy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 are just waiting for Trump to get the rest. 다음 재판 일정은 3월 17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마두로 부부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체포작전의 적법성을 포함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곳 뉴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미국의 개입을 두고 시위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시카고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제법을 위반한 주권 침해 행위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They just want Venezuelans' oil reserves for our own profit. 반면 애틀란타와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주 등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자유를 되찾았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지지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Seeing the collaboration because it's not just Venezuelans that are here, it's not just Americans that are here. There'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really that's really coming together for the liberation. 마두로 대통령이 출석한 맨하튼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는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며 한때 시위가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은 상당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국제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충돌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돌연 기존의 저항 입장을 바꿔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자며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베네수엘라는 어떠한 법적 정당성도 없는 대통령 납치 사건이라며 미국의 군사작전을 비난했습니다. 원칙적 무력 사용 금지와 주권 존중을 규정한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겁니다. Cuando el uso de la fuerza se emplea para controlar recursos, imponer gobiernos o rediseñar estados, estamos ante una lógica que remite a las peores prácticas del colonialismo y del neocolonialismo. 미국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2024년 대선 개표 부정 논란을 거론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주권 국가 영토를 공격한 전쟁이 아니라 마약 밀매업자를 미국 법으로 체포한 법 집행일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There is no war against Venezuela or its people. This was a law enforcement operation in furtherance of lawful indictments that have existed for decades.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도 첨예하게 대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반미연대를 꾸려온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적 규범을 위반한 미국의 패권적 주권 침해라고 규탄에 가세했습니다. 中方对美方的单边非法霸凌行径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영국과 프랑스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엔 어긋난다면서도 마두로 정권의 불법성, 평화적 정권 이양에 미국 손을 들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has long been clear that Maduro's claim to power was fraudulent. 중남미에서도 친트럼프 성향 아르헨티나와 칠레, 파라과이는 대체로 미국, 좌파 정권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36년 전 미국의 파나마 침공 당시 유엔은 미국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효력은 없었습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 권한 대행직을 수행해온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이번 군사작전 배경을 보면 그 대상이 베네수엘라에서 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 콜롬비아, 멕시코까지 언급하며 경고했는데요. 특히 미국을 위해서는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엔 또 다른 타국 영토를 입에 올렸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미국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그린란드는 외교 국방을 뺀 모든 정책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엄연히 동맹국가인 덴마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왔습니다. Becaus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That's for the free world. 지난달엔 아예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해 극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히토류 같은 희귀 자원이 풍부한 데다 미래 공급망인 북극 항로의 관문입니다. 또 미국에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전초 기지 역할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북극 개발 주도권을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해 서방구에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not for minerals.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무력 침공하고 미국이 운영한다는 말까지 나온 뒤 트럼프 지지 세력은 그린란드까지 병합하겠다는 기세입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직후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를 장악하겠다는 위협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고
그린란드 총리 역시 우리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연결시키는 건 무례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방 보조금 사기 사건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트윈시티 지역에 연방 요원 2천여 명을 투입해 30일 동안 불법 체류자 단속과 연방 보조금 사기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이후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보조금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90여 명 중 6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연방검찰의 발표가 나오면서 미네소타주를 둘러싼 부정 수급 논란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오늘 3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고 주 전체에 사기 방지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 can't give a political campaign my all. Every minute that I spend defending my own political interest would be a minute I can't spend defending the people of Minnesota against the criminals who prey on our generosity and the cynics who want to prey on our differences. So I've decided to step out of this race, and I'll let others worry about the election while I focus on the work that's in front of me for the next year. 한편 이번 조치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교대로 배치돼 사업체와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독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절반이 넘는 주가 최고 위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33% 증가했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도 8%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이동과 가족 모임이 집중된 크리스마스 주간 이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시건주,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텍사스주 등 30개 주에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금까지 29명이 독감으로 숨졌으며 누적 입원 환자는 1,600명에 육박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want people to know that this is not just a flu. Like, I want parents to be overbearing. I want them to know signs of what's good and what's not. Sepsis, it gets you. 보건당국은 해당 주들의 독감 위험도를 매우 높은 단계로 격상했고 역대 최악의 독감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방접종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독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신종 독감 변이 서브클레이드 K를 지목했습니다. 이 변이는 이미 영국에서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확산된 전례가 있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통 독감은 2월에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 확산세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 1,100만 명, 입원 12만 명, 사망 5천 명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의료보험 보조금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지난 31일로 만료됐다며 이번 주 내로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 연장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지난달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에 지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과 과학 연구 예산 등을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예산안 협상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말까지 예산안이나 새로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아동 예방접종 권고사항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CDC는 앞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18개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해왔지만 11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고위험군만 권장하거나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희망할 경우 이전처럼 모든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보험과 메디케이드 등 비용 지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CDC는 독감과 코로나19, A형 간염 등 일부 백신이 아동 접종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하는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고 집단 면역이 약화될 수 있다며 질병 재유행 가능성과 공공보건 신뢰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15분쯤 브롱크스 핀들레이 애비뉴와 170번가 교차로에 있는 5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상가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5층까지 번지면서 화재 대응 5단계로 격상됐고 25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근 소화전 여러 곳이 불법 주차 차량에 가로막혀 있어 진화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과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소 90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연기 감지기 설치 확대 등 화재 예방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재 피해로 도로가 통제돼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피해 지역 접근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쯤 맥고웬 스트리트 고가 도로를 달리던 휴스턴 메트로버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하던 버스가 난간에 걸려 멈춰서면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는 288번 고속도로와의 직접 충돌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최소 14명이 다쳤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다음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볼링 스프링스 소방국은 어젯밤 70세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페렘로드에 있는 비바치킨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가게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서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알약 형태로 처음 출시됐습니다.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에 미국에서 첫 경구용 위고비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고비는 주사로만 맞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식이나 커피를 섭취하기 30분 전에 하루 한 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 결과 체중 감량 효과는 기존 주사 형태와 비슷하며 메스꺼움과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고비는 CVS를 비롯한 약국에서 직접 처방받거나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복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에서 299달러며 보험이 적용될 경우 월 25달러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세계 가전 전시회 CES가 내일 라스베가스에서 공식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포함해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AI 기술들을 접목해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TV를 통해 한창 생중계되고 있는 축구 경기. 누가 이길지 물었더니 TV가 어느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답합니다. Who's gonna win today? Team Azure FC has a higher probability of winning. 냉장고에 블루베리를 넣자 냉장고가 스스로 블루베리라는 걸 인식해서 며칠의 냉장고에 들어왔는지 기록합니다. TV로 저화질 영상이 전송되자 알아서 선명하게 화질을 개선해 틀어줍니다. 모두 인공지능 AI가 별다른 조작 없이도 인간이 편하도록 알아서 작동한 겁니다. 바깥에 있는 윤곽선하고 안에 있는 디테일을 AI 엔진이 별도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합성을 시키는 지. AI와 가전의 결합을 내세운 삼성의 전시장입니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관람객들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년 새해 벽두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전 세계 가전업체를 안방으로 불러 모아 최신 기술을 선보여온 가전 박람회 CES.
2010년을 넘어서며 통신 기능이 결합된 사물 인터넷과 초고화질 TV의 각축장이 됐고, 이어 오토쇼인지 헷갈린단 말이 나올 정도로 자율주행 기술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모든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이 최대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두뇌 개발, 머리 싸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그 머리로 현실에서 움직이는 로봇, 즉 피지컬 AI의 몸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AI가 현실에서 어떤 편리한 기술을 선보일지, 이 분야에 공들여온 중국의 기술은 어느 정도일지 등이 관심사입니다. AI 시대의 개척자 엔비디아 젠시정 CEO는 공식 개막을 앞두고 특별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선보일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재경 기자입니다. 11월 경주에 이어 이번엔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한중 정상. 두 정상의 만남에 앞서 천안문 광장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시 주석이 오성 홍기와 태극기 앞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시 주석과 나란히 중국의 중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인민대회당으로 입장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새 덕담에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외교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互动，常来往，勤沟通。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와 민생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마두로 축출을 겨냥한 듯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한중 간 새로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中方愿同韩方一道，牢牢把握友好合作方向。 양국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선물 교환식과 국빈 만찬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중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 분위기 속에 새해 첫 정상회담 일정을 탈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등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새롭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부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한 언론 매체 유튜브에 나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혹들을 부인한 김 의원은 탈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약 일주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과로 입을 떼긴 했지만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사이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알고도 묵인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김경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잘못된, 그러니까 이거 해프닝이다. 그러면서 보좌관들에게도 확인을 했다며 책임을 밀었습니다. 저랑 갈등을 빚고 있는 그분들이 보좌관들이었는데 두 분 다 변호사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들이 판단이 이게 법적으로는 둘 다 안 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MBC가 보도한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에 대해선 왜 녹음했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거는 윤리심판원에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출된 과정은 정말로 수사를 바로 의뢰를 할 겁니다.
아내와 아들에 관해 제기된 의혹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수사로 밝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돌파구를 찾으려 인터뷰에 나섰지만 정작 민주당 내에선 유튜브보단 경찰 수사로 밝히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떠돌이 거지의 역할부터 경찰까지 한국 국민의 삶을 연기한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74세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인에게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주소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뿔테 안경, 부드러운 미소. 1987년 순수한 청년의 사랑을 담은 영화 기쁜 우리 젊은 날. 고인과 아내가 좋아했던 영화 포스터 사진이 세상과 인사하는 마지막 표정이 됐습니다. 1957년 6살 소년이 영화를 만났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던 부친 소개로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역으로만 70여 편. 우리 배우들의 영화제 수상이 전무했던 시절 해외 연기상을 받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친 청년은 영화와 재회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한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배우 안성기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참고 살아야 해요.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그는 현실의 부조리를 스크린에 담으려던 젊은 감독들의 페르소나였습니다. 매트릭스도 따라한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한국 최초 천만 영화 실미도. 암투병 중 열연한 한산과 노량까지 170여 편의 작품으로 쉼없이 관객을 만난 그는 언제부터인가 국민 배우로 불렸습니다. 점점 더 거기 또 충실하게 되는 스크린 쿼터 사수와 불법 다운로드 근절 등 우리 영화계 보호에 앞장섰고 30년 넘게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헌신했습니다. 영화에 끼친 영향, 동료들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2019년 혈액암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까지 영화를 꿈꿨던 천생 배우 안성기.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할 수 있어 행복했던 기쁜 그의 젊은 날은 관객들과 동료 영화인들의 안타까운 눈물 속에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님 왜 특별하게 테슬라 전기차는 조금 소송 과정이 틀립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입장은 차를 살 때 다른 차들, for example, 우리 혼다 차든지, 복스웨겐 차든지, GM 차든지, 포드 차든지, 머세디스를 탈 때는 아직까지도 직접 딜러십을 가셔서 차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딜러십은 차 회사가 아니에요. 차를 파는 회사지. 차를 파는 회사 가서 딜러십에서 나오는 차를 구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3대 채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딜러십의 계약서를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손님하고 테슬라하고 중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third party가 없습니다. 딜러십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온라인 들어가서 차를 오더해서 테슬라가 직접 딜리버리 하기 때문에 직접 contractual obligation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기네 계약서에 arbitration clause를 넣은 게 살아있다는 현실에서 소송을 해도 arbitration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케이스에서는 케이스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arbitration이라는 거는 테슬라 쪽에서 선임을 해서 물론 arbitration이 공평하자고 해도 skewed impartiality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길 확률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테슬라 케이스는 좋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키포인트는 무슨 차든지 그게 테슬라 차든지 다른 전기 차든지 가스 차든지 다른 회사든지 상관없이 차에 문제가 있다면은 곧바로 수리 기록을 만드셔야 되고 곧바로 가는 거는 차를 받으자마자 리스를 했든지 차를 샀든지 곧바로 100마일, 1000마일 안 돼서 빨리빨리 그 문제를 들어가서 수리를 하는 기록을 만드셔야지 승리를 하고 이길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바빠서 못 간 경우에는 늦게 갔습니다. 2만 마일에 차가 정말 멈춰서 들어갔으면은 2만 마일까지 수리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mileage offset 그거를 다 돈으로 디덕션을 하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게 킵니다. 테슬라 경우에는 arbitration이 있기 때문에 더 일찍 가는 게 더 많이 중요한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레몬법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